텅 빈 배와 이방인 여자, 그 미스테리의 끝을 찾아서 1803년 지금의 이바라키현이라고 불리는 곳의 해변에서 일어난 우츠로 분해라는 공허한 배 또는 텅 빈 배라고 하는 것에 관한 신비한 전설 이야기입니다. 마치 UFO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솥을 엎어놓은 듯 보이기도 한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1825년 일본의 에도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작자는 일본 고전 문학 분야에 널리 알려진 극작가인 교쿠테이 바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려졌다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매우 이상한 그림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작자의 상상력으로만 그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그림 속의 그것과 직접 만났었던 걸까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것은 바킨의 글에 수록되어 있는 우츠로 부네노 반조라는 짧은 이야기로 일본 해안에 표류하다 도착한 수수께끼의 우츠로 부네와 그것에 타고 있었던 수상한 이방인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츠로 부네는 텅 빈 배이며 반조, 이것은 이방인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모양이었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여성의 모습 또한 신비하고 낯선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상상을 소설화한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킨의 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무려 8곳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전설에는 그렇게 여러 버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는 1803년 어부들에 의해서 해안 가까이에 떠있는 배라고 생각되는 특이한 물체가 관찰되었습니다. 어부들은 자신들의 배를 타고 나가서 그것을 잡아 해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배는 둥글고 일본 냄비와 비슷했으며 지름이 약 5.5m에 해당했습니다. 그 바닥은 철로 만들어졌으며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윗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정면을 바라볼 수 있었고 배 안에는 20세 전후의 미모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약 오오자쿠, 즉 1.5m 정도였으며 분홍색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과 눈썹은 붉고 등 아래로 내려오는 흰 머리카락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매력적인 얼굴을 가졌고 그녀가 입는 옷은 스타일이 낯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언어는 전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녀는 또한 신비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아주 단단히 소중히 지키고 아무도 그것을 열거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매우 부드러울 것처럼 보이는 양탄자 같은 것이 2개 있었고 배에 사용된 재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배에는 약 4리터 정도의 물이 있었고 음식으로는 과자처럼 보이는 것과 다져진 고기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생소한 패턴의 찻그릇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가 한 일은 미소를 짓거나 멍한 표정을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부들 중 노인 한 사람은 그녀가 처벌로서 자신의 조국에 의해 바다에 버려졌을 것이며 남편의 머리가 그녀가 지키고 있던 상자에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였던 막부가 이것을 알아차리면 성가시게 될 것 같아 그녀를 배에 다시 태우고 바다에 밀어넣어 다시 표류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림의 이야기는 수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그 내용을 묘사하는 다양한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에 적힌 글씨는 배 안에 쓰였다고 하는 생소한 글자이며 오른쪽에도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비행접시라고 부르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일본 요리 냄비인 카마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그림은 UFO에 대한 지지자들과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외계인의 존재와 지구인과의 만남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하기에 확실히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혹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서 어떠한 사유로 커다란 배를 타다 좌초되어 배에 있던 선원들의 음식 조리용인 커다란 냄비를 탄 채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다른 언어와 옷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냄비처럼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윗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냄비는 없었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 이상한 배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 여자는 판도라였으며 그녀가 소중히 들고 있던 상자는 판도라의 상자였을까요? 이러한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문헌의 그 그림마다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상자를 들고 있는 여자와 배는 물론 그 이야기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문헌에 다시 실리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나 많은 8곳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이 우주로 분해의 이야기는 작가 박힌이 상상하여 적은 글이 아닌 당시 에도 시대의 기묘한 이야기로서 널리 구전으로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민속학자 야나기타 쿠니오에 의하면 우주로 분해의 전설은 일본 각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래되어 오던 이야기로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 오랜 구전 전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속담처럼 그 정확한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많은 문헌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니 비록 그것이 UFO와의 조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로 분해의 이야기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속학자의 말처럼 도시 전설 같은 그저 창작물이었을까요? 원래 박힌의 그림은 수필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가 속하고 있던 호사가 그룹에서 각지의 괴담을 책에 정리한 것에 포함되어 있던 이상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 이야기와 그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호사가가 베껴 전한 것과 이것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아쉽다. 만약 이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자세하게 들려주길 바란다. 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래 대략적인 그림과 함께 간단한 문장에 서로 다른 자료가 존재했었고 박힌은 단지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자료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것 외에 존재하는 또 다른 7점의 문헌들 중 흥미롭게도 박힌 것과 흡사한 그림이 그려진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시로 히로카타의 수필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지만 박힌의 그림은 흑백이고 히로카타의 실제 원본인 채색이 되어 있는 텅 빈 배는 박힌의 원화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야시로 히로카타도 박힌과 마찬가지로 괴담을 쓰던 호사가 그룹의 멤버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그림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힌의 텅 빈 배는 모두 야시로의 히로카타의 자료가 원본이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박힌의 글에서 내용을 아는 자가 만약 있으면 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호사가 그룹의 멤버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다른 자료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도대체 박힌은 어떤 자료를 참고하고 있던 것일까요? 박힌이 자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쓴 당시보다 그 성립 연대가 오래된 오슈쿠자키밖에 없었으며 다른 것은 박힌 이후의 시대에 쓰여진 것뿐입니다. 오슈쿠자키의 그림과 문장은 확실히 조잡해 보이긴 하지만 박힌의 것과는 구도 자체가 별로 비슷하지 않고 그림의 왼쪽에 있는 우주 문자 같은 수수께끼의 문자도 박힌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그 스토리도 그다지 비슷하지 않으므로 박힌이 이것을 모델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알려진 문서에는 그 어느 것도 박힌의 이야기의 원래 소재였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으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자료가 그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야말로 아마도 이 뭔가 부족한 설명에 텅 빈 배 사건의 이야기보다 훨씬 리얼한 상황을 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왔는데 비록 조잡한 그림이기는 하지만 앞서 함께 본 그림의 배와 여자와 매우 비슷한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혹시 텅 빈 배의 고문서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박힌의 그림이나 이것이나 그게 그것 같아서 처음에는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고 솔직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지금까지 어떤 문헌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미지의 텅 빈 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오래된 문서에 적힌 내용도 우리는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고 그 번역에 있어서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공통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화 3년 8월 이틀 히타치국 가마시군 아쿠치우라의 오가사와라로부터 호소를 받고 그곳에 갔는데 표류 선박이 있다는 것 이외에 자세한 것은 전혀 잘 알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런 이유로 고타요가 파견한 서양 전문가에게 물었지만 그들 역시 아무것도 몰랐다. 그 속에 비어있는 배의 안에는 21~22살로 보이는 여자가 혼자 타고 있고 이 미녀의 배에는 과자와 물이 많이 있었다. 음식으로 보이는 것에는 절인 고기 같은 것도 역시 많이 있었다. 그녀는 흰 상자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무리하게 보려고 하면 그녀는 매우 분노를 했다. 그 배는 모든 주홍 색칠이 되어 있고 창문 유리가 있었으며 크기는 세로 14.5m, 가로 18.2m였다. 이상은 내가 에도에 당조를 있을 때의 이야기로서 그 일이 있은 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나가사키에 발령되어 부임했지만 결국 그녀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나중에도 밝혀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알려진 텅 빈 배 관련 자료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그 문헌마다 세부 사항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거의 공통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교화 3년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무대는 히타치국 현재 이바라키현의 바닷가라는 것, 그리고 UFO와 같은 모양의 배에 대한 용어는 텅 빈 배, 하늘 배 등이라는 것, 그리고 동안의 미녀가 그곳에 혼자 타고 있었다는 것, 또한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 외국 문자말로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둡니다만 지금 소개하는 새로운 발견의 문서는 이것이 오리지널인지 사본인지도 모릅니다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무렵의 사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료로서는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독특한 내용은 그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본 친숙한 텅 빈 배의 그림이지만 사실은 이 문서에서는 텅 빈 배라는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떠내려온 이국 배라는 취급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텅 빈 배 자료와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점으로서 다른 자료가 기담, 이상한 이야기 측면에서 이야기로서의 재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느낌이 강한 반면에 이 문서의 경우는 그 어디까지나 사무적으로 사건의 전말을 언급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정말 간단한 그림이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래 이 문서는 박힌의 그것과 달리 사건 보고서라는 색상이 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필자는 처음부터 정교한 그림을 그릴 생각이 없이 단순히 보고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메모 정도의 간단한 일러스트를 곁들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의 그림은 바킹 같은 평범한 UFO 모양이 아니라 다소 둥그런 느낌이 납니다만 그 높이가 약 3.6m, 폭이 약 9m이므로 실제로는 이 그림만큼 둥글지 않고 더 펑퍼짐한 느낌일 것입니다. 게다가 배의 내용은 아쉽게도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어서 타고 있던 여성과 그들의 소지품의 그림입니다. 여성도 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문서에서는 이방인 여자라는 호칭을 하지 않고 단지 여자라고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편 일부 기존 자료와 비슷한 묘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밥상 같은 상자가 그려져 있고 두 척 사방이라고 하는 바킨의 멍한 배의 묘사와 딱 일치하지만 그 상자의 모양은 바킨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서에서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결코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이 문서에서는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자 모양이지만 두 척 사방이라고 하면 약 60cm 사방인 것입니다. 60cm라고 하면 꽤 큰 사이즈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렇게 큰 상자를 다른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여성이 그녀의 옆구리에 안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바킨의 그림에서는 60cm를 길쭉한 상자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고기 반죽이 담긴 항아리도 그려져 있고 또한 다른 자료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 항아리에 무엇인가 무늬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이상한 옷도 꼭 언급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문서에서는 그녀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큼 그녀의 옷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본문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교화 3년 2월 닷새 오가사와라 마모루님의 미나토에 이런 배가 좌초했다 라고 적혀있는 이 사건은 날짜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본 다른 자료와 거의 같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슈의 미나토니 이것은 이야기의 무대가 기존의 문서에서는 예외 없이 히타치국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슈, 즉 안보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히타치 국가는 지금의 이바라키현, 안보 국가는 지금의 지바현 남쪽이므로 그 지역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은 그 텅 빈 배에 좌초된 지역의 수수께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가사와라의 지역은 히타치국이며 지금까지의 텅 빈 배 사건은 모두 이 히타치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점에 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타치국에서 오가사와라의 지역은 실제는 내륙이며 연안이 아닌 것이라는 흥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텅 빈 배는 바다에서 좌초하고 그 마지막은 또한 바다에 돌려보낸 것이므로 사건은 당연히 해안에서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가사와라의 지역은 해안이 아니라 바다에 접하지 않은 내륙인데 도대체 어떻게 내륙에 배가 표류되어 왔을 수 있을까요? 사건이 만약 히타치 나라가 아니라 이번의 문서처럼 안보국에서 일어났다고 상상해본다면 아시다시피 안보국은 태평양에 접해있는 관문이며 그곳에 이국의 배가 좌초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고 실제로 그러한 표류선 사건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가사와라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지만 문서에 따라 사건이 히타치의 나라가 아니라 안보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렇게 가정한다면 많은 자료에서 배가 도착한 위치인 하라야도리 또는 하라샤하마도 히타치국이 아니라 안보국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상대로 그곳을 발견할 수 있다면 기존의 정서를 크게 뒤집게 될
지금까지 히타치국에서 표류된 지역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이유도 쉽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200년 전의 지명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대대적인 조사는 할 수 없으므로 우선 시대는 조금 어긋나 있지만 비교적 상세한 지명이 표시된 지도인 후지미 13개주 전체 지도에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하라야도리 또는 하라샤하마에 해당하는 지명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그러한 지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수색 대상을 바꾸어 하라샤하마 지명에 사가 붙은 것은 아마도 역사 또는 숙소나 관청에 대한 지명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풍석화에 나오는 한가로운 바닷가의 숙소의 풍경의 장소였을까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 해구리군에 확실히 원은 존재했습니다. 과연 여기가 사건의 무대인 하라샤하마였던 것일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은 현지 조사를 하지 않으면 더 자세히 알 수 없는 데다가 이번 고문서에서는 하라야도리 또는 하라샤하마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므로 우선 단서를 잡은 것에 만족하고 그 수색은 여기서 일단락하려다 더욱 흥미로운 지명을 찾았는데 그곳은 바로 미나토라는 곳입니다. 좀 전에 원에서도 멀지 않으며 조금 남쪽으로 이동한 장소입니다. 자료의 원문에서 그대로 읽으면 보시의 어떤 미나토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사실 이처럼 미나토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지도에서도 미나토의 표기가 보였다는 점이지만 일단 지명 찾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슈에 표류한 이국의 배에는 그림 속의 이상한 문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 문자는 아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한자처럼 보이는 것과 기호가 섞인 듯한 모양이 무언가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상세불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힌의 것은 4자였지만 이번 것은 5문자로 보였는데 그 글자 삼각형 원형의 위치가 박힌의 그것과는 좌우로 반대였던 것입니다. 혹시 그림과 이야기가 여러 번 필사되어 각지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바뀐 것일까요? 당시 에도시대의 농촌은 그 독립성이 높은 자치 조직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지역의 운영을 하던 사람은 영주가 아닌 그 마을에서 선정된 훌륭한 백성이었고 그를 무라야쿠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주는 직접 지배하지 않고 그들의 무라야쿠닌을 창구로서 그 지역의 일들을 일체 모두 맡겨 위탁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협상, 결정 등을 언약이 아니라 제대로 의정서로 문서에 남긴 시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덕분에 엄청난 종이 자료가 오늘까지도 여전히 남아서 그 문서에서 당시 농촌의 모습을 추측하는 단서로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상한 배의 표착 사건도 먼저 무라야쿠닌이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그 사건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보관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막부 시대의 외국 배에 대한 대응이 당시 어떤 것이었는지를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텅 빈 배 사건이 일어난 교화 3년보다 거슬러 올라간 12년 전 관정 4년 막부는 이국선 취급법을 정했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무렵부터 전국의 연안에 외국 선박이 자주 나타나는 사건이 나서 그와 관련한 보고가 급증하기 시작한 때였고 그러한 것에 대한 위기감이 그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만약 그 외국배가 도착한 경우 우선 사람을 보내어 배의 성격 및 내항의 목적들을 확인하고 그때 상대가 순순히 응하면 최대한 원만하게 하며 그 외국의 배는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류한 후 그 탑승자는 감시하에 두고 있었고 막부의 조치를 기다리게 되는데 만약 그것을 불응할 시에는 즉시 제거하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칙이 나오고 그 이후 당분간은 외국선의 소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따라서 그 막부는
점차 경계심을 풀고 부드럽게 바뀌어 약 15년 후 문화 3년에는 좌초 선박에 필요한 식량과 연료도 주어서 떠나게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직후에 러시아 군함이 일으킨 애조 습격 사건을 계기로 막부는 다시 강경 노선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는데, 이후 이국의 배는 원칙적으로 타격을 주어 몰아내는 엄격한 대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노선이었던 때에도 관정에서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만큼은 일찍부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 같았고, 관정 5년에 러시아 선박에 나온 통보에는 국교가 없는 이국배가 도래한 경우 그 승무원을 체포하거나 해상에서 물리치거나, 표류 선박의 경우 파괴된 선박의 승무원은 종신 징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텅 빈 배 표착 사건이 일어난 교화 3년은 아직 관정 3년의 이국선 취급법이 막부의 경계감이 희미해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국선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만한 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당시에는 이국배의 감시, 체포, 조사 등의 업무가 모든 지역의 영민들이 실시하게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생활이 걸려있던 어민들은 되도록이면 사건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역의 부담을 우려하여 사건을 흐지부지하기 위해서 그 배를 바다로 되돌려버리는 대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 이제 배를 타고 있던 여성에 대한 묘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닷새 정도 살아있어서 그동안 음식을 주었지만 먹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여성이 마지막에 죽어버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다른 자료와의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다른 문서인 바키 문서에서는 그녀를 배에 돌려보내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지만, 그 이외의 문서는 결국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말해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묘사로는 그 중에 미묘하게 다른 것도 있었지만 반죽이 담긴 항아리가 있었다는 이 대목은 다른 대부분의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묘사로는 일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다른 자료들처럼 역시 서로 그녀와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특히 손을 모아 라는 부분이 흥미로운데, 이 여성은 불교계의 나라에서 온 것이었을까요? 이어서 또 다른 여인의 묘사로는 남쪽을 향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에 남쪽이라는 것이 우연히 그쪽을 향한 것뿐인지, 아니면 남방에서 온 표착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 또한 다른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매우 흥미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담으로써 일본이 언제부터 나라를 일본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다이호 율령에서부터라는 설이 유력했지만, 약 10여 년 전 중국의 고도 시안에서 발견된 678년의 묘지에 일본이라는 문자가 발견되어 이에 따라 기존의 정설에서 더욱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를 정리하자면, 그곳에 표류하여 도착한 여성의 모습은 첫 번째, 닷새 정도 살아있어 그동안 음식을 주었지만 먹지 않았다. 두 번째, 반죽을 넣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일본인을 보고 손을 모아 뭔가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네 번째, 남쪽을 향하고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몰랐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텅 빈 배 관련 자료에 비해 매우 간결한 문장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여인이 죽기 직전인 5일째 저녁에 수수께끼 같은 이상한 문자를 그녀가 남겼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이었을까요? 혹시 그것은 그녀의 유서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자료에서도 그 이상한 문자가 있었고, 하지만 여기처럼 이러한 유언 같은 것을 쓰듯 남긴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녀가 쇠약해져서인지 그녀가 숨이 끊어지고 사원에 묻혔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말 또한 다른 문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텅 빈 배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크게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 내용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문서 내용 중에 텅 빈 배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둘째, 다른 자료와 그녀가 표류하다 도착한 위치가 서로 다르다. 셋째, 수수께끼의 우주 문자 같은 것이 다른 자료와는 그 모양새가 약간 다르다. 넷째, 그 사건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등 보고서 또는 기록서 같은 느낌이다. 다섯째, 이야기의 결말이 기존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르다. 여섯째, 그녀는 죽기 직전에 수수께끼의 문자를 남겼다. 이 정도가 이 이야기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박힌의 문서와 서로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까지 내용을 파헤쳐 본 결과 과연 이것은 지금까지의 텅 빈 배와는 다른 계통의 문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기록 사본이 아니라고 한다면 박힌의 문서는 기존의 문서를 참고로 적당히 이야기를 바꾸어 만든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의 기록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나름대로의 추리를 해보자면, 먼저 보슈에서 수수께끼의 이국배가 표착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한편 히타치국을 중심으로 옛부터 전해지고 있었던 텅 빈 배의 전설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의 이야기가 각각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혼합하게 되고, 이번 고문서에 텅 빈 배라는 키워드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것이 이른바 텅 빈 배 전설이란 출신의 또 다른 자료임을 짐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원래는 이국배의 표착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교화 3년이라는 전국 각지에서 이국배의 목격 사건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대를 그 배경으로 이국이나 이방인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나중에 텅 빈 배의 이야기가 겹쳐 이상한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가 박힌의 텅 빈 배와 이방인 여자로 변화해갔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타치국과 안보국이라는 그 배경이 다른 것은 박힌이 안보국의 정보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좌초선박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각 지역의 전설의 원 재료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주장하길 그것은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그 배를 포획한 어부들 중 한 분이셨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가족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일본인보다 작았지만 완벽하게 발달한 육체를 가졌으며 그녀에게서는 꽃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녀는 정말 UFO를 타고 온 이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작은 배를 타고 표류하다 도착한 다른 나라의 외국인이었을까요?